자, 오늘은 8장 변환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변환법은 지도나 회화 연구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도로면에 표시된 그런 표시들인데 이게 이제 앞핀 모양인데 카메라를 찍으니까 이제 프로젝션 같이 보인다,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뭐 정지하라, 서행하라, 또는 뭐 자전거 길이다, 뭐 유턴하라. 자, 도형의 모양과 크기를 바꾸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 장의 작은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 목적에 따라 모양을 바꿔 나타낸다. 즉 변환을 한다. 이 변환법에는 이제 합동, 또 상사, 아핀, 사형, 또 위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변환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8장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구면이나 입체물을 평면에 표시하는 연구. 자, 구면이나 입체물을 평면에 표시한다. 15세기, 16세기에 유럽에서 이 변환법이 왜 발생했을까? 서구 중세 사회에서는 지구는 평면이고 서쪽 끝은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이며 더 가면 거대한 폭포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실제로 이제 스페인형 카나리아 지도의 그 끝에 가서 그 지구의 끝으로 알려진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15세기에 컬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확신하고 1492년 카타리나 제도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출발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그 후로 이제 지리학자들이 이제 세계 지도를 이제 제작하는 그런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메르카토르는 이 정각 원통 도법, 이 원주법으로 후세 유명한 메르카토르 항해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투영법의 시작입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지도를 그리면 다 종이에다가 평면으로만 그렸는데,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그 둥근 것을 평면으로 표현할 때 이게 제대로 거리라든지 위치가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되도록 평면에 지구 모양이 들어가도록 이제 그리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문예, 건축 등의 다방면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화와 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를 보여준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의 큰 공헌 중에 하나가 화법, 그 중에 투시법을 고안한 겁니다. 투시법. 이것은 후에 독일의 화가 듀러에 의하여 계승되어 서구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투영법, 투시법이 기하학의 새로운 발전을 재촉하게 됩니다. 자, 기하학의 새로운 발전. 자, 투영법은 15세기에 구면기하학으로 발전하고 16세기에 그것이 화법기하학으로 발전하며, 투시법은 16세기의 화법기하학에 영향을 미치고 19세기의 사형기하학을 이니시에이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새로운 기하학이 프랑스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이 투영법이란 뭐였냐면, 이 지도를 그러니까 먼저 지구를 세워놓고 그 아래 종이를 펼쳐놓은 다음에 이 빗을 쐬어서 그 하반구면을 평면으로 그린 겁니다. 이 반쪽은 어느 위치에 어디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투영법의 아이디어입니다. 뒤로는 회화의 실물에 근접하여 그림을 이제 그리는 방법을 개발했고, 구면기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투영법을 활용해서 구면상의 모든 점을 원기둥 또는 원뿔에 옮겨서 그 면을 펼쳐서 평면으로 나타낸 겁니다. 투시법은 실물을 좌표에 표현하는 건데, 그리고자 하는 물체에 그물을 걸쳐서 그물을 쫙 펼쳐놓고 주요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채나 명암의 정도에 따라 진하게 또는 흐리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지도 투영법에서는 넓이, 각, 거리 중 어떤 것을
바르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원기둥, 원뿔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실제 그 오브젝트를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을 선택했고, 고대에서 사용된 원근 표시법에는 이집트의 겹쳐서 나타내기, 또 중국의 이 농담, 이게 이제 색깔의 그 짙고 열품을 표현해서 구분하는 거, 그리고 또 위에서 표시한 이 투시법은 그런 면에서 원근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환을 이용하는 것의 그 효용성은 어디에 있는가? 변환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런 지도에서는. 자, 어떤 물체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보는 눈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때때로 있으므로 그 예를 들면 겁쟁이가 밤길을 걷고 있다가 나무가 흔들려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유령이나 도깨비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놀라는 경우, 이게 이제 형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예라고 합니다. 또 도로에 그려진 표식 문자 기호에는 자동차 운전석의 높이와 속도, 또 보행자 눈에 맞춰서 변형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변화, 실제 그림의 변화를 주어서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그 심리나 눈의 착각, 반응을 기본으로 하여 도형이 변하는 모양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 이 수학의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지만, 자기 주변 가까이 있는 것을 조사해 보면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이 옆에 그림에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상적인 예로는 합동변환, 축소 확대 같이 이제 복사하기 이용해서, 또는 상사, 이제 모양은 그대로 두고 그 같은 모양으로 이제 크기 변화, 확대 같은 그런 변화, 그런 얘기죠. 합동변환, 상사 변환,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사용 변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신문에 끼어 들어오는 광고에 토지나 가옥 판매의 길 안내도, 관광도, 혹은 기차역의 요금표, 버스의 노선표, 지하철의 노선표 같은 것들이 모두 위상 변환의 예입니다. 자, 예를 보도록 하죠. 앞인 변화는 이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햇빛으로 이 태양광선, 창으로부터 태양광선이 이 창문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게 되죠. 상사 변화는 이 벽에 붙인 스탠드는 이 크기가, 모양은 같으면서 크기만 변하게 되고, 위상 변화는 이 다른 동그랗지만 이 잔잔한 물결에 비춰진 이 보름달은 이 바다의 표면 위에서는, 물 위에서는 똑같은 모양은 아니죠. 찌그러져 보이죠. 물체 분류도 보면 생선 한 마리, 정어리 생선 한 마리도 이것이 좀 더 더 작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조그매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비스듬히 보아서 모양이 달라져 보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런 모형들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는 종이에 다음과 같은 배가 하나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위에 5가지 변화, 5가지 합동, 상사, 위상, 앞인, 사형 변화를 적용해서 이걸 그림 그려보면, 그러면 쉽게 그런 그 말의 용어들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용어들도 지금 한자어를 쓰고 그래서 그러는데, 좀 더 우리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더 어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이런 수학적인 변환의 개념이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자, 3절 마지막으로 이 변환을 통일적으로 통합하는 시점. 도형의 평행광선과 점광원 광선을 비춰봅시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첫 번째, 그 도형에 비치는 빛이 평행광선인가, 또 점광원인가, 한 점에서 쫙 비치는 거냐, 아니면 이 형광등 같이 이 평행광선인가, 예를 들어 태양이나 레이저 광선인가, 혹은 전구의 광선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둘째는 변환을 받는 면이 원래 도형면과 평행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 이렇게 2가지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 앞인 변환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이제 다음 쪽에 있는데, 설명을 해봅시다.
모는 종이를 통해서 131쪽 아래의 그림처럼 이제 표현을 이제 아까 모는 종이에서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를 통해 상호관계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전통적인 기하학의 역사에서는 이 둘은 오랜 기간 동안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기하학에서는. 그러나 15, 16세기에 투시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20세기 집합의 개념이 더해지고 그래서 통일적인 견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학적인 진보는 다른 학문의 발전에도 공헌을 해서 최근에는 밤의 큰 빌딩의 전면이나 구름에조차 광고를 투영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큰 건물의 이 벽면을 광고판으로 활용하는데, 빛을 쏘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그것을 그냥 비춰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찌그러진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나타나고 할 거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어떻게 다르게 변환을 줘야지 원래 우리가 의도한 그림이 큰 빌딩 벽에 나타날지. 또 이 병도 그렇지만 저기 지금 한강에 새로 생긴 세빛 둥둥섬 같은 거는 평면도 아니고 동그란 원이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광고가 또는 그림이 나타나게 하려면 확실히 비치는 그런 기술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면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없겠죠. 자, 도형의 변환, 이런 것들이 다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들입니다. 이 도형의 변환에 대해서 이제 매핑을 크게 나누면은 이제 함수, 펑션. 이 함수는 주로 이제 수식으로 표현되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주로 도형에서 쓰게 되고, 이 매핑은 이제 좁은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 수학에서 이 매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수의 예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변환을 이제 한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볼 수 있게 새로운 수학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평행면, 이제 광선이 평행광선이냐, 태양 같은 평행광선이냐, 또는 등 같은 이 점광원 광선이냐, 또는 뭐에 따라서, 또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면이 평행면이나 또는 이렇게 비평행면이나 비스듬한 것에 따라서 이 평행광선이 평행면에 비춰지는 것은 합동 변환이 되고, 변환기 없이 똑같은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비평행면으로 비춰지면은 앞인 변환이 되고, 그리고 점광원이 평행면에 비춰지면 다음과 같이 모양은 같으면서 크기가 변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그리고 그 점광원이 비평행면에 비춰지면 이제 크기도 변하지만 모양까지 변하는 사형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이 광선 자유라고 했는데, 위상 변환으로 이런 경우에 이것이 막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성질은 보존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위상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29쪽에서 이제 생선을 참고해서 우리가 그물을 이용해서 배를 표현하거나 하는 것도 또 얘기했었는데, 그물코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원래 그림이 이런데 이것을 줄일 수도 있고, 이것을 구부러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변화가 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이 모는 종이를 어떻게 비치냐, 또 그물을 어떻게 비치냐, 어떤 오브젝트에 비치냐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쭈그러지고 기울어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다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이용하는 예로 이 책에서는 이 호화 유람선의 이 구조도를 들었습니다. 1912년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는 10층 높이의 호텔과 비교될 만큼 크며, 소위 바다를 떠다니는 호텔로 1000명을 수용하는 객실 외에 연회장, 극장, 댄스홀, 카지노, 게임센터, 매점, 도서실, 미용실,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웬만한 작은 도시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설비를 실제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 설계도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자가 직접 탄 배에 이제 조감도를 얻어서 구조도를 얻어서 이제 아래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 저자가 탄 유람선의 모양은 이랬었고, 이 제일 위에는 수영장이 있고, 옥상엔 레스토랑이 있고, 구명보트가 있고, 제일 아래층에는 객실, 영화관, 또 그 밑에 헬스센터 등이 있었는데, 그 구조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조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인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 그 새로운 그런 그 지구가 둥근 지구를 항해하기 위해서 지도가 발전되면서 다양한 그런 새로운 그런 그 표현 방법들이 표현되면서 세계의 다른 기하학이 탄생하고 그것들이 기하학을 보게 하는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토폴로지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작이 결국은 20세기까지 이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8장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